안녕하세요. 자, 우리 국어의 신파이널 현대시를 오늘 끝내겠습니다. 부담을 좀 갖고 있을 텐데 누구나 부담 느끼죠. 지금은 떨릴 때니까. 44일 남았다. 아마 30일 이하로 가면 이제 막 갑자기 떨리면 상이 오고 그래. 근데 누구나 다 떨리는 거니까 누구나 다. 그게 누구나 다라고 하면 이제 연대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거를 좀 즐겁게 맞아들여. 가을 축제다 생각하고 내가 대학을 가는데 거치어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고마운 거야. 수능이 대학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 그래서 즐겁게 준비하라고. 열심히 즐겁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야. 극치, 극대값, 최대값, 최정점, 최정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미리 합격한 애들도 수능장에는 보낸다고.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 와라.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 아니야. 64만 명이 이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거지.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건데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 공무원 시험 아무리 많이 봐도 뭐 10만 원이나 20만 볼까? 이런 시험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과거 시험인 거지. 가장 중요한 과거 시험이고 최고 좋은 경험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합격한 애들도 보내니까 잘 보고 와 가서.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수능은 누구나 겪어보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라고. 그러므로 나는 필살 집중할 것.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점수가 수능날 가능하다고. 자, 어디로 가냐면 저 앞으로 가봐. 여러분들이 3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내가 받은 점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점수일까. 보통 이제 400점 만점에 뭐 한 350점 정도 나온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봐. 330에서 350 나온다.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490점 이상 나올 수도 있거든. 이게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게 3페이지 오른쪽에 마무리 필살기야. 형광 사인펜을 거기를 딱 칠해주라고. 괜히 넣는 게 아니라 수능 5일 전에 뭐 했냐? EBS 외웠습니다. 4일 전에는 EBS요. 3일 전에는 EBS. 이틀 전에 EBS. 하루 전에 EBS. 그 다음 날은 재수 준비했어요. 이런다고. 누가 EBS를 안 해? 다 하는 거지. 그건 미리 해야지. 그리고 또 안 해도 돼. 제대로 공부하면. 재수하러 온 녀석들 5일 전, 4일 전, 3일 전, 이틀 전, 하루 전 뭐 했냐 물어보는데 다 EBS 얘기하는데 평가원 시스템대로 가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게 마무리 필살기야. 형광 사인펜 딱 칠해도. 그리고 막 문제 양치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 실전 훈련 한답시고. 풀고 나서가 더 중요하지. 그리고 평가원에서 모든 문제지 전부 다 수고해가.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국어가. 여기 우리 강의실에서 하는 그 이규환 선생님의 필살집중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는 이제 수고를 못 해가지. 우리 반에서 현장으로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실전 훈련용이 되고 역대 수능 평가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마무리 필살기를 여기 지금 이쪽에다 넣어놨는데 안 보일 거야. 동영상 듣는 친구들은. 읽어주면 총복습을 해라. 이건 국어의 심파인을 요거는 내가 EBS 풀었던 거니까 총복습인 셈이다. 이게 막 복습이 아니고 막 아주 생소하다 이런 애들은 막 제대한 애들밖에 없다고. 야, 생소하다. 나 처음 본다. 이건 군대 갔다 온 애들이나 처음 보는 거지. 막 여러분들은 다 1년 내내 풀었던 문제나 정리했던 작품이잖아. 맞지? 총복습이라고. 그러니까 속도가 생명이다. 빠르게 훑어나가라고. 그 다음에 실전 훈련은 수능 평가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제 파이널에서 할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가 있다. 그 다음 마무리 필살기는 T-1987654321을 최대한 해주고 복습을 하도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어들을 다 모아놨어. 저기다가 저거 모으기 힘들었어요. 부사어의 향연이야. 자, 읽어줄게. 늘 복습하자. 꼭 복습하자. 즉시 복습하자. 항상 복습하자. 지금 복습하자. 바로 복습하자. 당장 복습하자. 2자짜리야. 이제 3자짜리. 분명히 복습하자. 반드시 복습하자. 언제나 복습하자. 무조건 복습하자. 닥치고 복습하자. 일일이 다 복습하자. 이거 넣어놓은 거라고. 4자짜리. 철저하게 복습하자. 이걸 써봐. 열심히. 꼼꼼하게 복습하자. 정확하게 복습해라. 확실하게 복습해라. 빈틈없이 복습해라. 야무지게 복습해라. 빈틈없이. 틀림없이 복습해라. 변함없이 복습해라. 지체 없이 복습해라.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다양한 부사어들을 갖다가 넣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게 심리를 표현한 거야. 복습도 복습해라라는 걸 넣어놓은 거니까 쉬는 시간에 적어놔. 뭐 말장난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복습을 왜 해야 되는지를 다 모아서 정리를 해준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그 3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정도 점수대인데 마무리 필살기를 전 과목을 해주고
이게 영어도 도움이 되고 과탐, 사탐도 다 도움되는 공부 방법인데 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되는 마무리 필살기인데 이게 평가원 시스템이 가장 맞는 거라고. 그래서 5일 전, 4일 전, 3일 전. 3일 전에는 작년 수능을 정독하는 거야. 2015 수능 AB 공통. 이틀 전에는 올해 6월 평가원을 정독하는 거야. 그다음 하루 전에는 올해 9월 평가원 AB 공통을 정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이제 자율학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D-3일 요게 이제 2015 B형도 A형 공부해. AB. A형도 B형 해두는 게 좋고 올해 6월 AB 그 다음에 1509 AB. 근데 이게 4일 전도 있고 5일 전도 있으니까 쭉 올리면 10일 전부터 해야 될 게 있는 거고 거기 그 밑에 각 과목별 최고 점수를 수능날 한번 되살려보자. 야 재현하자. 야 재현하자. 재현 별표를 딱 쳐놔.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내가 6월에 국어를 100점을 맞은 적이 있어. 최고 점수야. 6월이었어. 수학은 3월에 100점을 맞은 적이 있다고. 올해 내가 실제 시험을 봐서. 영어는 9월에 100점을 받았네. 자, 내가 받은 점수잖아. 그 다음에 국사하고 화학을 48점 받은 적이 있어. 언제? 7월에. 그 다음에 한국지리하고 생물을 47점 받은 적이 있어. 언제? 4월에. 아직 10월은 안 봤으니까. 그러면 3월에도 근데 점수는 이랬어. 다른 걸 못 봤거든. 4월에도 한국지리나 생물을 잘 봤지만 총점은 이랬다고. 6월에도 국어를 잘 봤지만 총점은 이랬어. 원래 점수 보전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서 총점은 안 변해. 뭘 잘 보면 다른 데서 꼭 비잖아. 뭐가. 7월에도 국사나 화학을 잘 봤지만 점수는 이 정도 수준이었고 9월에도 영어 진짜 잘 봤어. 그래서 엄청나게 잘 볼 줄 알았는데 이래. 점수 보존의 법칙에 의거해서. 그걸 이제 깨는 방법이 마무리 필살기인데 요 내가 받았던 직접 겪었던 최고 점수를 수능날 가서 11월 12일 날 재연을 딱 하면 몇 점이 되냐면 5점 깎이네. 그래서 395점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왜? 내가 받은 점수들을 그날 시간과 공간을 압축해서 단 하루에 재연하니까. 그래서 쓰라고 거기다가 그 3페이지 오른쪽 밑에다가 각 과목별 최고 점수 내가 받았던 최고 점수 말이야. 원점수로 내가 받았던 거 있잖아. 그걸 재현할 수 있다고. 자기가 써봐. 국어 가장 높은 점수, 수학 가장 높은 점수. 내가 올해 모의고사 3월, 4월, 6월 쉬웠지만 근데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 물론 수능장 가서 3월, 4월, 6월, 7월, 9월 최고 점수 적어. 거기다가. 그 뜻이야. 그래서 다 합해보니까 놀라운 점수가 나와. 395점. 근데 가능하다는 거지. 왜? 그런 학생들을 매년 만나니까. 그것도 꽤 여러 학원에서 각 학원에서 몇 명씩 만나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 제자들이 이제 뭐 작년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야. 딱 이제 수능 전날 되니까 다 모여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그 이규환 선생님 제자들도 있지만 동영상으로 듣는 다른 여러 선생님 제자들이 니네는 다 망할 것이다.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하면서 애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그래 내일 뚜껑 열어보자 두고 보자 해가지고 뭐 싸우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근데 딱 수능장 가보니까 다 개박살 나갖고 왔어. 근데 이규환 선생님 제자들은 어렵게 공부했잖아 1년 내내. 그래서 얘가 1등급이지만 뭐 100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96, 95 이렇게 받아가지고 봐라. 우리가 마무리 필살기를 왜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외국어 애들이 끝나고 나서 들려준 얘기가 굉장히 극적이야. 그래서 다른 애들 다 찌그러지고 학원 가고 그 외고 망하고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렸어. 이게 5군데에서 들어왔어 작년에. 근데 애들이 숨어서 듣잖아 수업을. 선생님 수업 듣는 애들은 살짝 모르게 책도 싹 가리고 뜯어서 누군지 건지 모르게 하고 이렇게 듣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그래라. 그리고 이제 친구가 재수한다니까 알려주잖아. 야 사실은 말이야. 자 됐어. 자 넘어갈게.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복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잘 봐. 올해 잘 봐서 수능장 가서 실력을 보여주라고. 그리고 이제 딱 그 뭐 13번이 막혔다고 막 부들부들 떨고 칵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저기 거기 그 한 문제하고 사투를 벌이지 말고 별표 치고 넘겨. 물은 막히면 돌아가면 되거든. 별표 치고 돌아와.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안 풀리면 이규환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생각을 하고 풀라고. 근데 수능장에서 선생님 떠올린 애들은 수능장에서 부모님 떠올리면 안 돼 절대로. 시험 보고 있는데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라. 아버지 죄송해요. 이거잖아. 얘들아, 수능장에서는 너희들이 배운 선생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수학 문제 푸는데 자꾸 아버지 얼굴 떠올리고 엄마 얼굴 떠올리고 그거 망해가고 있다는 거지. 명심해. 수능장에서는 내가 배우고 있는 선생님 얼굴을 떠올려야지.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 써놓은 거 많아. 수능장에서 선생님 얼굴 떠올라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100점 나오고 이런 글들도 많다고 선배들이 써놓은 것 중에. 자, 수능장에서는 내가 배우고 있는 선생님을 떠올려서 시험을 보도록 해라. 거기다가 딱 써봐, 잠정적으로. 그래서 3페이지 이건 표노라는 거야. 거기 형광사인 표노 딱 적어두고. 그래서 그거를 딱 단 하루 수능날 가서 분명히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6점 깎이네. 394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것을 딱 가서 수능날 만들어내야. 왜? 내가 받았던 점수잖아. 지금 받았던 점수의 최고 높은. 그게 마무리 필살기로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꽤 많아. 심지어 가장 많이 오른 애는 203점 오른 애도 있어. 203점이야. 203점. 500점 만점일 때 얘기인데 2011년 10년 수능 그 무렵인데 그 가장 극적인 애는 280점짜리거든. 얘가 고2 때까지 483점이 나온 거야. 203점이 올랐어. 뭐 현장에서 아마 그 이수원 말고 현장에서 들었던 애들은 알 거야. 그 학생이 누군지. 보인고등학교 학생이었거든. 고3인데. 그래서 얘가 보인고에서 가장 못하는 애인데 그 당시에 전교 3등 점수가 나온 거야. 수능 가서. 203점이 어떻게 나와. 근데 전과목 마무리 필살기는 만들어 주거든. 그거를. 자, 자신감 있게 가서 딱 풀도록 하자. 자, 117쪽 가 이제. 박무걸의 산이날 에워싸고 이 부분인데, 자, 산도화를 했고 박무걸은 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겪었던 일이니까. 39번 박용래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렇게 표시를 하자. 뭐 이 정도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는 한번 보자. 이렇게 우선 표시를 해. 1순위, 2순위 정도 되는 내용인데 38번은 37번보다는 38번이 더 맞다라는 거야. 산이날 에워싸고, 자, 주객전도죠. 산이날 에워싸다니. 내가 산속으로 들어간 건데 산은 탈속적인 공간이야. 순수한 자연의 세계. 자, 산이날 포옹하고 의인법이다.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삶의 모습. 동일한 문장구조, 통사구조가 반복되어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한 밭에 호박 심고 반찬거리지. 평범하게 인간답게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거친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들찔레나 쑥대밭인데 강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물이야. 들찔레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유어지는 목숨. 소멸의 이미지야.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자연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모습이야. 자연 속에서의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실제로 박목월 선생은 이제 이렇게 살지는 않았고, 그래서 요런 시를 잘 보면 거짓말이야. 거짓말하고 있어 시인이. 진정성이 별로 없어. 그래서 좋은 시가 아닌데 왜 이런 게 실려 있는지 몰라. 그래서 세목골 쳐. 너나 살아라 그렇게.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좋은 시가 아닌지 좋은 시인지는 그 진정성으로 판단하는데 이 시는 박목월 시 좋은 거 많아. 그런데 좋은 시는 아니라고 이거. 자연 속에서의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인데 금음달처럼 사는 게 순수할까? 소멸 이미지. 조용히 살다가 뒤져라 이런 시잖아 지금. 평범하게 농사 지으며 살다가 죽어라 이거잖아. 자, 근데 이제 해몽이 더 좋은 거지. 해몽이. 야, 박목월이 썼으니까 엄청 좋은 시인 줄 알고 그래? 순수한 삶을 꿈꾸네 이러면서. 이 시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탈 속의 세계, 순수한 자연의 귀를 꿈꾸는 시인의 소망을 담고 있지만 본인이 이제 도시에 사니까 이런 건지. 그런데 그 쑥대밭 들찔레 이게 민초가 되라는 얘기인데 금음달처럼은 뭐야?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어 이런 뜻이라서 시가 이상해졌다고.
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끊어 기대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어요. 일년에서 사는 화자에게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연에서 사는 화자에게 자연과 동화되어 일상적 삶을 영위할 것을 제안합니다. 3년에서의 사는 화자에게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3년에서에는 산이 화자에게 명령하는 형식을 통해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시는 아니다라는 거야. 이 시는 그냥 쓴 시야. 그냥 시 한 편을 써야 되니까. 자, 그 산도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수능을 출제할 수 있는 정도의 교수라면 좋은 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이게 나오면 이제 해권보다 해몽이 더 좋은 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 39번은 안 해도 될 거다. 오히려 그 섬세한 시각은 마지막에 지금 여기 자, 땡볕과 연시, 감이죠. 그 다음에 빛나는 종발. 그래서 그 섬세한 마무리가 박용래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인데 최근에 나왔으니까 넘어가도 될 거다. 박제3 나올 때가 됐습니다. 박제3. 겨울나무를 보면 요게 이제 더 솔직한 시야. 41번은 이제 고향 소식 A형 거고, 42번은 그 현대시는 3번까지 출제되지는 않아요. 고전 시가는 막 3번, 4번, 5번 이렇게 출제되는데 현대시는 워낙 작품이 많아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다 2번씩 출제된 거지. 그래서 추억에서는 빼려고 한다. 왜? 2002년도 수능과 0606 2번 나왔으니까 차라리 43번을 별표를 쳐둔다. 흥부 부부상이야. 겨울나무를 보며 이건 매년 EBS에 나오네. 거의 2016, 2015, 2014, 2013, 2013, 14, 15, 16 4년 연속 다 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야. 스물 안팎 때는 여러분 나이죠.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자,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죠. 젊은 날에 자, 무성한 그리움이야.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자, 숨가쁘게 방황한 젊은 날의 삶을 이렇게 형상화를 했다.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이제 40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 중년의 삶이야. 이제 40대 이렇게 됐으니까 비로소 너는 탕에 들어앉아. 이 탕은 깨달음의 공간이다. 그것들이 겨울나무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부연 노을 속 한 경치로서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참된 삶의 모습을 인식하게 된 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주제가 겨울나무를 통해 통찰하는 밑줄 중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야. 박완서 할머니나 박경리 할머니께 다시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들이 아니야. 나는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이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 감동적인 수필이 있어. 박완서 할머니가 써놓은 글이. 나이 들어가는 아름다움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래서 꼭 젊은 것이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긴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제 살 만큼 살다 보면은 수용하면서 여유를 갖고 중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야.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자, 옛날에는 뭐 혹시 빨리빨리 죽으니까 이제 그럴지 모르겠는데 자, 100년 살고 여러분들은 100년 넘게 살 거고 아마 여러분 때는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거야. 계속 부속품만 바꿔가면서. 그래서 간도 바꾸고 심장도 바꿀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500년 살아봐 무슨 재미야. 그래서 미래 영화 보면 죽여달라고 하잖아. 더 이상 나 살기 싫다. 이 세상이 뭐 얼마나 더 알 게 있다고. 그래서 딱 100년 살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야 그거는. 자, 2016 대비 수완 봅니다.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나무들이 아주 기쁘게 다가온다. 시원하게 옷을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 벗을 것은 참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들인데, 자, 숨가쁜 나무들,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리는 나무들이야. 숨가쁜 나무, 화자의 혼란스러운 젊은 시절을 상징합니다. 근데 또 젊은 시절은 젊은 시절답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일해야 돼.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 겨울나무를 바라보는 화자의 긍정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죠. 자, 2015 대비 엔제 시간 경과를 시상전개의 주요한 모티프로 삼고 있다. 겨울나무는 숨가쁜 나무와 의미상 대응되고 있습니다. 대비야, 대비. 겨울나무는 40살 즈음이 된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맞죠? 겨울나무는 잎사귀 없이 양상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겨울나무는 벗을 것을 벗어버린 편안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편안한 상황이죠. 앙상하되 편안한 상황. 자, 2014 대비 현재 시간적 배경이 주제의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중년의 삶에 대한 수용이야. 스물은 젊은 시절을, 마흔은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중년의 시기를 의미하고요. 숨가쁜 나무, 세모꼴, 그리움과 사랑으로 인해 갈등하고 방황했던 모습, 젊은 시절이야. 화자가 있는 공간을 탕으로 설정한 이유는 겨울나무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듯 화자 역시 그런, 자, 밑줄 삶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야. 그냥 목욕탕에 갔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빗대어서 삶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손을 흔들며 기쁘게는 겨울나무를 의인화한 표현으로 화자가 다 벗어버린 겨울나무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2013년에 고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내면은 100%고, 자, 고백적 어조는 맞다. 겨울나무는 화자의 현재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중년의 삶이죠. 온통 산발을 한 먼 수풀은 격정의 시기를 거치던, 자, 격정의 시기, 그리움과 사랑으로 인해 갈등하고 방황했던 시기, 화자의 젊은 시절을 환기시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숨가쁜 나무는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던 화자의 과거를 나타냅니다. 잎사귀를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은 나무는 젊은 시절의 고뇌를 털어낸 중년의 홀가분함. 당에 들어 앉아는 손은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과 연계되어 현재의 시간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죠. 부연 노을은 저녁 무렵이라는 일상적 현재 시간이자 젊음을 보내고 중년이 된 화자의 현재 나이를 암시하는 것. 자,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야. 뒤에는 여러분들이 본다. 박재삼의 고향 소식. 자, A형 거니까. 아, 그래. 지금 뭐 대화 상황인 것 같다. 아, 그래.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야. 아, 그래. 건재약 냄새 유달리 구수하고 그윽하던 한냇가 대실약방. 구체적 공간은 현실감을 주는 거야. 알다 뿐인가. 수염 곱게 기르고 풍채 좋던 그 노인께서 세상을 떠났다고? 아니, 그게 벌써 여러 해 됐다고? 자, 의문형을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이행은 후각적 이미지, 친근감이 있고요. 자, 고향의 모처럼 갔더니 누군가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팔포 웃동네 모퉁이 혼자 늙으며 술 장사하던 구체적 공간이 이게 진주라고 보면 된다. 진주. 사량섬 창권이고 뭐 노상 동백기름을 바르던 그분 말이라 바람같이 떴다고? 자, 죽음에 대한 허무감, 안타까움. 이런 경험을 해. 나이 든 사람들은 고향에 가보면 다 이렇게 안 계셔. 어떤 분들이. 하기야 사람 소식이야 들어 무얼 하나. 자, 죽음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결국 허무함만을 확인하는데 유한한 한계 상황을 만난다. 끝내는 흐르고 각오하게 마련인 것을. 자, 인간의 숙명적인 한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 시상전환이다. 가령 둔덕에 오르면 햇빛과 바람 속에서 군데군데 대밭이 아직도 그전처럼, 자, 변함없이야. 그전처럼 시원스레 빛나며 흔들리고 있다든지, 자연은 그대로야. 몬물이 먼 데서 그렇다는지 혹은 섬들이 졸면서 떠 있다든지, 자,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고향의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다. 고향의 변함없는 자연. 요컨대 그런 일들이 그저
내일같이 반갑고 고맙고 할 따름이라네. 자, 고향 산천의 소식은 변함없다, 아름답다, 위안을 준다. 고향의 변함없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정서다. 그리움의 정서. 자, 그래서 인간사는 무상하다. 자, 인간과 자연의 대비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인간과 자연의 대비. 자, 그래서 1년에서 구체적으로 고향 사람들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을 접하고 허무하다 이런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주저앉는 게 아니고 변함없을 고향의 자연에서 느끼는 반가움과 고마움으로 위안을 얻고 있다 그랬습니다. 선택지 정리. 2016 대비다.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죠. 시적 상황을 드러냅니다. 고향과 관련된 상황. 1년과 2년에서 화자가 상대방에게 들은 내용을 되묻고 있죠. 대화 형식이야. 3년에서는 상대방에게 들은 내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하기야, 사람 소식이야, 들어부얼 하나. 1년의 그 노인, 2년의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3년의 사람 소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의 제목인 고향 소식은 자 3년에 나타난 사람 소식과 그런 일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기는 2013년 이태준의 돌다리에 나왔던 보기야. 장소애다. 장소애. 자, 뒤에 읽는 거 생략하고 1번 유달리 구수하고 그윽하던에서 어린 날 후각적 경험이죠. 한냇가 대실 약방에 대한 장소애를 구성하는 요소다. 후각적 경험. 아마 여러분들이 경동시장을 지나는 일이 있을 때 그 후각적 경험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을 거야. 그 한약 다리는 게 경동시장 쪽에. 팔포 웃동네 모퉁이라는 장소는 동백기름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화자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요. 결국 변하고 마는 사람 소식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전과 변함없는 자연 공간을 통해서 자 장소애를 드러낸다.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네야. 산천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가고 없는 거야. 길제의 시조다. 고려왕조 500년. 산천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가고 없구나. 대밭, 몸물, 섬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 화자가 떠올린 고향의 이미지가 자연과 관련이 되죠. 2013 대비 수특. 3년의 풍경은 화자의 내면에서 자 그리움의 정서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과거 고향이죠. 그런 소식. 자연이 그대로라는 건 사람들이 전해줘 안 전해줘? 안 전해줘. 자연은 그대로이다. 이건 잘 안 전해주니까 그리움의 정서에 의해서 재구성된 자연이다. 3년의 풍경으로 미루어 화자는 끝내는 흐르고 각오하게 마련인 인간사를 생각할 때와는 달리 정서적으로 위안을 얻어서 내면의 동요가 가라앉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년 건재약 냄새 유달리 구수하고 그윽하다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친근감을 드러냅니다. 추억에서는 생략해도 되고 흥보부부상은 이것도 별표를 쳐둔다. 이거는 춘향 이야기가 저 뒤에 이수익 선생의 단호랑 같이 결부가 돼요. 흥보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자 권유 명령의 어조야. 웃음살 동그라미 웃음의 물살이야. 안문지족의 태도가 있다. 가난하죠 박덩이. 금이 문제겠느냐 황금벼이삭이 문제겠느냐. 금과 황금벼이삭 세목골 서리법이야. 서리적 어조가 있네. 금보다 황금벼이삭보다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소중하다 뜻이야. 문제다. 단정적 어조. 가난하지만 소박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 자 문제를 사전 찾으면 중요하다 소중하다 뜻도 있습니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낙천적 성격이다. 있는 듯이. 가난하지만 자 추석날 가난하니까 떡방아를 찌울 수가 없어. 그런데 있는 듯이 드러내고 백결 선생의 그 검은고 가야금 소리처럼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어주던 얼굴들아 거울면들아. 부부는 서로가 거울이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진다는 의미야.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비참한 현실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데 서로 구술을 나누었으리 연민의 눈물이야. 그러다 금시 절로 변해온 구술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자 울었다는 사실을 들킨 것이 부끄럽죠.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자, 여기 서로 같이 함께 연대감 유대감이 있어. 서로 소스라쳐 보는 순물살 동그라미 그것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권유의 어조. 사랑으로 눈물을 극복한 진정한 웃음이 나온다. 그것이 확실히 소중하다. 자, 문제다. 이건 소중하다 뜻이야. 여기서는 청자가 독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이다. 자, 묘사적 심상 고전소설에서 제재를 끌어왔고 여기 대화체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거 봐. 화자가 자 독자들이 청자인데 화자가 직접 독자에게 화자가 직접 독자에게 권유를 하고 있어. 명령을 하고 있는 셈이야. 자, 명령형이니까 이제 직접 헤아려 보라. 헤아려 보라. 권유의 어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선택지 씹어먹기로 가자. 그래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드러나 있다. 이게 이제 대화체 형식인데 청자는 여기서 독자인 셈이죠. 불특정 다수니까. 부부사랑. 자, 이수익의 단호라는 시가 뒤에 있습니다. 이수익의 단호에다가 거기는 이제 춘향이가 나와요. 춘향전에서 모티프를 끌어왔는데 75번 작품이라고 적어. 75번 작품. 이수익의 단호와 박재삼의 흥부부부상은 판소리와 고전소설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춘향 이야기와 흥부 이야기를 각각 활용한 작품들입니다.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변형과 수용의 과정을 거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작품 속에서 재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상상 속에서 이야기 속 인물을 관찰하고 있죠. 그 화자의 시선을 드러낸다. 자, 춘향전을 읽으면서 상상한 장면이 있다고. 소설 속, 판소리 소설 속 인물을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부사랑이 가장 소중하다. 부부애야. 금이 문제리는 물질적인 것보다 웃음살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흥부부부의 마음, 반짝이며 정갈하던 웃음살이 지닌 자, 긍정적 속성,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은 흥부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웃음살을 나누고 있는 모습, 서로 구수를 나누어 쓰리는 웃음살을 나누던 흥부부부가 서로에 대한 연민을 느낀 것을 나타내는 거다. 연민이야, 연민. 자, 그 다음 백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백석의 국수. A형에는 국수고 B형에는 여운왕골 쪽인데 이걸 좀 바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 여운왕골 쪽은 좀 널리 더 알려진 작품이니까. B형의 여운왕골 쪽, A형의 백석이 있고 자,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가 B형, 흰바람벽이 있어가 A형. 다 이거는 별표를 쳐놔 이쪽으로. 백석은 또 나올 때가 됐어. 자, 최고의 시인이다. 백석. 메밀국수. 이게 이제 오래전 여기 우리 민족의 원시 공동체, 원시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국수는 2003년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와 김종삼의 묵화 어제 일본 작품으로 했죠. 거기에 선택지로 나왔던 작품이라서 언급이 됐었는데 EBS에 처음 들어왔어. 굉장히 반가웠다 이 시는. 자, A형한테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방언 사투리가 많아서. 자, 눈이 많이 와서 산에 사는 새들이 벌판으로 내려 먹이고 자, 울음소리를 내다 뜻도 있겠고 눈이 많이 왔으니까 산짐승들이 이제 마을로 투항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잡는 게 아니고 이 먹이를 줍니다. 콩 같은 거 이런 거를. 산짐승들. 마을 사람들에게 투항한 짐승들은 잡지 않았다고. 따로 이제 사냥을 하는 경우는 직접 산에 가서 잡아와야지. 눈구덩이에 토끼가 들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이 반가운 것이 국수야. 국수를 먹을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메밀국수다. 한가한 애동들은 아이들은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자, 국수에 넣을 꿩고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냥합니다. 아이들은.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은 자,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자, 밑줄 그어.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자, 흥성흥성 들뜨게 합니다. 농촌 공동체의 모습.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 국수야. 국수가 온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국수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농촌 공동체 이런 게 있다는 의미야. 국수. 이것은 어느 양지기 자 볕이 드는 곳 혹은 응달 쪽에 외딴은 산옆 은댕이 자 평평한 산빛 아래 평평한 에데가리 밭에서 자 오래 묵은 비탈밭이야. 오래 묵은 비탈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뽀얀 흰김 밑줄 색채 이미지가 있다. 접시귀 속기름불이 뿌연 부엌에서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적으면 돼.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분틀 국수를 빻아내는 틀이야.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 색채 이미지 이렇게 정리해.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자 메밀이 가을에 꽃이 피고 익어가죠. 들쿠레한 9, 10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메밀이 성장하는 모습이다.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둔덕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자 우물둔덕. 자 아버지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버지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국수사리가 사리워 오는 것이다. 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국수를 먹는 모습. 국수, 메밀이 자라는 과정. 이거를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국수를 먹는다. 이것은 그 고무 잔등에 엎혀서 길러놨다는 먼 옛적 큰 마니가 자 아버지의 아버지를 큰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걸 나타내는 게 한 아버지죠. 한 아버지. 그리고 이제 한 어머니야. 한 어머니.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화름조 현상이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기서 나는데 방언으로는 여기 큰 많이 할머니야. 먼 옛적 할머니가 또 그 집 등성이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너머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자 국수를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얽힌 전설과 연관지어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환기시키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국수가 계속 있었다는 거야.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감탄사. 감정이 고조된다. 이 희스무레하고 국수 하얀색,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자, 국수는 희스무레하다, 부드럽다, 수수하다, 슴슴하다. 열과 나열을 통해 국수의 모양, 국수의 맛을 구체화한다.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축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국수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후각적 이미지야. 냄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굿, 아랫목이다. 아랫목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국수. 농촌 공동체와 우리 민족의 토속적 정취야. 자, 국수의 맛.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자, 국수야, 국수.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국수. 국수를 함께 만들어 먹는 사람들의 심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심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수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국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역사와 관련이 되고 토속적인 공간, 공동체적 삶, 농촌 공동체의 옛 모습. 적어도 57번 작품 신동엽의 향하 이렇게 적어주면 돼. 유사한 내용. 과거지향적인 농촌 공동체의 모습이야.
저 표현 저 밑에 시상전개 흥겨운 분위기, 국수 만드는 과정, 전통과 문화의 확인. 눈 오는 날 국수를 만들어 먹던 고향 마을의 정겨움에 대한 추억과 회상인데 지금은 일제치하야. 과거가 그랬다는 거야. 자, 2016 대비 수능 완성 봐보자. 감탄사를 통해 화자의 감정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아, 이것은 무엇인가? 열거법을 활용하여 국수가 지닌 속성을 제시합니다. 지시대명사의 반복을 통해 이것 중심 대상으로 클로즈업, 초점을 모으고 있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두 가지 이상이면 되는데 시각과 후각적 이미지가 일단 있습니다. 자, 시각과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거리다. 뭐 청각적 이미지도 보인다. 감각적 이미지.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국수를 먹을 일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된 내용이고 어느 양달 혹은 응달 쪽 외다른 산옆 비탈 오래된 비탈밭 은댕이 예대리가 밭에서 국수의 주재료가 자라는 공간을 언급한 것입니다. 메밀밭이죠. 실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90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계절의 변화와 함께 자 여기에는 지금 봄, 여름, 가을로의 변화가 있다. 국수의 주재료가 성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버지 앞에는 왕사발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 그득히 국수살이 사리워 오는 것이다.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국수를 먹는 모습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라. 이 시는 일제의 강압적 통치로 인해 우리 민족이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시절이야. 백석이 한동안 고향을 떠나 만주 땅을 유랑할 때 지은 것이다. 1번 선택지 관련 내용. 당시 일제는 우리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창씨개명을 강요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2번 선택지. 민족문화 말살과 관련돼. 이 시기의 백성은 시에서 전통 음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부각하고 저거 여운왕골 쪽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46번 작품. 명절날 풍경이야. 여운왕골 쪽. 자기 고향인 평안도의 방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요게 이제 3번 선택지. 음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부각하다. 요건 4번 선택지다. 1. 객지를 유랑하던 시인은 국수를 매개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뜬 고향 마을의 분위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이 시인은 국수를 큰만이나 큰 아바지에 얽힌 전설과 연결함으로써 면면이 이어온 밑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환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중 음식 연구하시는 분 또는 북한 음식, 고유 음식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시에서도 찾아 소재를 어떻게 만드는지라든가 중요한 거를. 그래서 이건 민속문화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는 시가 되는 거야. 여운왕골 쪽도. 3번 등색이 등성이 아르굿 아랫목이죠. 이와 같은 고향 방언들을 시어로 사용한 것은 말살될 위기에 처한 우리말의 가치에 대한 시인의 애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한이바람이라는 예쁜 바람도 거의 소멸될 위기에 있었다고. 한이바람. 서풍부 말이야. 서풍. 그런데 시인들이 이제 시에서 사용하면서 예쁘니까 살아난 말이야. 한이바람 거의 없어질 뻔했 그 직전까지 갔던 말인데. 자, 그 예전에 수능에 나온 듣기 문제에 멱장구라는 개구리. 자, 우리나라는 개구리 뻐꾹인데 개구리라는 의성어가 아니라 이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이쪽에는 개구리를 멱장구라고 해. 자, 개구리는 양서류니까 목욕을 해. 멱을 감는다. 그리고 물장구를 쳐. 그래서 개구리의 생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방언이야. 이런 방언은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고. 멱장구 이렇게. 시멘트라고 쓰는 외래어가 예전엔 돌가루였다고. 돌가루. 근데 돌가루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이건 아깝지 좀. 근데 이제 이런 방언들도 사라지는 거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 개구리라는 말보다는 사실 개구리가 멱을 감고 물장구 치는 양서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래서 그 좋은 방언들은 좀 살려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언어학자들의 주장이야. 자,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국수의 풍미를 묘사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식구다. 자, 45번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55번에 추운 산 신대철의 시라고 적거나 유사한 내용들도 많아요. 추운 산도 시는 참 좋은데. 자, B형 학생들 잘 봐둔다. A형도 잘 봐야 돼. 올해는 현대시는 아주 묘해. 그래서 AB 공통작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A형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B형 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 한편이. 그래서 그게 좀 힘든 거야.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인과관계가 안 되는데, 자,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온다처럼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데 인과관계로 진술을 했습니다. 푹푹 포근한 분위기고 눈이 내립니다. 환상적 분위기야. 자, 동화나라 상상을 해보는 거야. 동화나라 상상. 나타샤는 베아트리체나 뭐 향아처럼 하여간 구원의 여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누구나 나타샤가 있을 수 있고 향아가 있을 수 있고 베아트리체가 있을 수 있어.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서 쓸쓸히 세무골쳐 소주를 마신다. 쓸쓸히 앉아서 소주를 마신다. 쓸쓸하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당나귀 색깔도 하얀색, 눈도 하얀색, 나타샤도 하얀 여자. 자, 순수하고 환상적인 존재야.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자, 달속의 공간이야.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서 뱁새, 새야 새, 산골로 가서 세상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공간이야. 마가리에 살자. 자, 오두막에 가서 살자. 순수한 세계.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이제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를 한다. 자, 나타샤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그냥 상상이야. 다운표에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자, 다운표 닫아. 자, 나타샤가 나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유는 모르겠으나 시적 화자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정적 외부의 현실, 세상. 더럽다 세모꼴치고. 환상 속에서 나타샤가 나에게 속삭이는 대화야. 말이야, 말. 결국 이 말은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나타샤야. 이국적 이미지를 느끼면서 감상하면 돼. 이국적 이미지를.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면 도피적인 거잖아. 현실 도피잖아. 그런데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고 더러운 세상 내가 버렸다라는 거야.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울을 것이다. 자, 당나귀가 이렇게 우나? 응앙응앙. 자, 기쁨의 울음소리야. 아주 순수한 동심이 나죠. 마지막에 응앙응앙. 자, 순수 세계에 대한 화자의 열망이다. 상상 속에서 소망을 이루는 거야. 자, 눈은요 낭만적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화자가 추구하는 순수한 삶이 눈으로 형상화된 거야. 동시에 자, 부정적 현실도 언급을 했는데 세상 같은 것은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자, 성격은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동화 같은 어떤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놨어. 주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현실을 초월한 사랑에 대한 환상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랑의 환상적인 꿈. 자, 선택지 10번 먹기 가보자. 흰 당나귀니까 흰색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 이 산골로 가자. 마가리에 살자. 마가리 오두막에 가서 살자. 공간의 성격을 형상화합니다. 순수의 공간이야. 자, 영상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얀 눈이 수북하게 내리는 바깥 풍경 제시. 자, 수북하게 내리는 눈은 밑에 1번 기억. 나타샤에 대한 화자의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눈 푹푹 포근하게 내리고 작품의 환상적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이청준의 눈길의 눈,
눈길의 눈. 거기는 이제 현실 세계이긴 한데 상상 속에서. 자, 두 번째, 혼자 소주를 마시는 주인공의 모습을 클로즈업, 초점화하다 보니까 리은은 감상자로 하여금 화자의 쓸쓸한 내면, 혼자 소주를 마십니다. 내면을 주목하게 하는 효과. 주목하다, 이게 클로즈업이야. 초점화. 세 번째, 주인공의 생각 속의 눈. 생각 속의 눈이고, 생각 속의 당나귀고, 생각 속의 여인이야. 주인공 생각 속의 눈과 당나귀와 여인을 만들어 보니까 환상적이죠. 하얀색의 이미지로 제시되는 환상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3번 배경인 눈, 자연물인 당나귀, 그리고 여인인 나타샤라고 하는 이질적 요소들이 자 하나로 통합되는 효과, 하얀색으로 다 통합이 되는 순수 동화의 세계. 자, 순수 동화, 상상의 세계. 네 번째, 환상 속에서 여인이 주인공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 있죠. 주인공에게 말을 건넨다. 나타샤는 화자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화자를 위로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위안을 주는 존재로서의 의미. 자, 올해 새롭게 EBS에 들어온 생소한 작품들인데 좋은 시들이야. 거기에 보면 올해 처음 돌았어.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했고, 자, 여운왕골 쪽은 밑에 그 작품의 예시로 나와요. 문제가 아니라. B형은 별표를 쳐놔. 그 다음에 흰바람벽이 쓰는 0309에도 나왔었고, 이건 작년에도 있었고 중요한 작품인데 요거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기 바란다. 백석 특집으로 한 번 더 1시간 정도 할 생각이 있어. 넘겨봐. 48번 작품. 자, 요것도 별표는 쳐놔. 시간상 우선 넘어가겠다는 거야. 여운왕골 쪽. 그 다음에 흰바람벽이 있어. 이게 참 명시야. 흰바람벽이 있어. 이거 AB 공통으로 딱 나오면 좋겠는데. 0309. 별표를 쳐두고 쭉 읽어서 공부는 해둡니다. 넘겨. 서정주, 사실은 이게 국화협회서가 나왔으면 올해 A형은 문제될 게 없었는데 AB 공통으로 합쳐져 버렸고, 자, 6월에 나온 바람에 6월에 그러니까 서정주 시인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2년 전에도 그 이연기의 낙화하고 딱 요 작품이 경합을 벌였다고 했는데 작년엔 또 국화협회서가 EBS에 없었어. 그래서 이 작품이 나왔으면 참 명시인데 X를 해. 49, 50은 안 나올 것이다. 그 다음 51, 52번 작품 송수건은 2010년 지리산법 국세에서 딱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겠다. 그게 이제 까치밥 같은 시. 51번을 별표를 쳐놔. 52번보다는 51번이 더. 2010 지리산법 국세. 자, 까치밥은 이 시를 적어놔. 옆에다 조그만 시, 짧은 시니까 적어도. 옛마을을 지나며. 김남조 시인이 아니라 김남주 시인이다. 찬설이 가지 끝을 나르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요. 시가 굉장히 짧아요. 참 까치밥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하는 시가 없어. 이게 짧은 시 중에 찬설이 추운 겨울 가지 끝을 나르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요. 요게 까치밥의 의미야. 그래서 서울에서 조카 아이들이 왔는데, 또 이제 서울에서 온 애들은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지. 긴 대나무로 가서 감 따는 일이니까 뭐 꼭 먹어야겠다 이런 개념보다. 근데 이제 까치들한테는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넉넉한 인심인데 요게. 자, 까치밥을 요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를 텐데, 자, 봐봐. 고양이 고양인 줄도 모르면서 긴장 때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밑줄 그어. 따서는 안 돼.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자, 고향. 인정과 배려가 살아있는 공간인데
이 고향에 와서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까치밥의 의미. 까치밥이란 공허하고 삭막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자, 허전함을 채워주는 게 까치밥이다. 빈 하늘에 까치밥이 있다.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고기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굶주릴 때에도 배가 배 줄일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오고 가느니야 오가다. 요게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A형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로 출제가 됐다.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따뜻한 등불. 요게 이제 까치밥의 의미다. 두 번째 의미 나보다 못한 자를 위한 배려야. 배려와 인정. 자, 까치밥은 첫째 공허함과 쌍막함과 허전함을 채워준다. 둘째 따뜻한 인정과 배려다. 철없는 또 밑줄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합니다. 사랑방 말쿠지에 자 유추적용이 들어간다. 사랑방 말쿠지에 집신 몇 쭉 동그라미 쳐. 집신 몇 쭉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쨌거나 이 집신 몇 쭉은 그 집신 덜어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었던 것이다. 자, 인정과 배려 맞죠. 예전 사람들 한밤중 동네에 컹컹 짖어 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아이들아. 자, 조카 아이들에서 이제 널리 확장이 됩니다.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까치밥 동그라미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그 까치밥 이렇게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인정과 배려다. 시적화자는 까치밥을 통해 아이들에게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일깨워주고자 하는 나다다. 조카가 나오니까 시적화자가 누군지 표면에서 드러납니다. 주제 전통적인 우리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인정과 배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거기에 EBS 선택지 씹어먹기 보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기대하는 바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 A 현실은 반영론 모방론이라고 적어. 반영론 모방론이야. 현실은 문학작품에 반영된다. 그리고 문학작품은 현실을 모방하는 거야. 1번 선택지 도시화로 인해서 현실 반영이네. 공존의 가치가 상실되어가는 현실적 상황 세모꼴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B 시인은 글로써 작품을 표현함으로 해서 표현론 생산자가 됩니다. 생산론이야. 따라서 이 시인은 B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시인의 경험이죠. 그게 작품 창작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독자로 가봐. 독자는 작가가 제시한 주제를 수용하거나 거부해. 그리고 효용 가치를 따진다. 이게 수용론, 효용론이야. 자, 독자 수용론, 효용론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힘든 상황에서 타인의 배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작품 속의 주제 공감할 수 있죠. 독자는. 자, 작품 속의 청자는 누구냐? 까치밥의 의미를 모르는 청자를 내세웠죠. 조카 아이들이여. 이렇게 잃어버린 가치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014 대비 수완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과 집신 몇 쭉 걸어놓고는 서로 유사한 태도에서 비롯된 행위들이 됩니다. 자, 나팔꽃은 올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치열한 자세가 잘 형상화된 거야. 송수건은 또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 나팔꽃은. 다음 신경님은 이제 농무가 1309니까 최근에 나온 시인이긴 해. 그런데 요 길 요거는 그냥 읽어두면 좋겠다. 길. 자, 사람이 책을 만들고 그 책은 다시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길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길은 또 사람을 만들기도 해. 그 1, 2행하고 마지막 두 행이 아주 절묘하게 잘 어울려진
깊이가 있는 시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봐야겠다. 신경님의 길.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10월 교육청이 끝나고 여기서 해준 어떤 작품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건 배제를 해야 돼. 저기 수능에는 안 나올 테니까 10월 교육청에서 나왔을 경우에. 그래서 10월 교육청이 좀 변수가 될 수는 있다. 55번도 이렇게 해라. 55번 신대철의 추운 산인데 참 좋은 시야 이것도. 그 선생님이 2013 대비 때 이거 수업을 하면서 야 이런 시는 좀 널리 계속해서 나와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올해 반갑게 들어갔다. 좋은 시는 널리 알려야 돼. 그러니까 박무걸의 그런 시보다 이런 시가 훨씬 더 좋은 시라고. 그 딱 보면 알잖아. 읽어보면. 추운 산도 좋은 시. 그 다음에 이제 신동엽인데 자 이게 한 시간만 더 하면 끝나. 저 쭉 가봐.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것 같지. 그렇지가 않다 얘들아. 쭉 가보면 갈 수 있다. 칠판 지우고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